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오늘까지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업주 등과 유착 비리가 드러나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수와 국회의원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에 처한 박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상조사를 했던 외국인이 4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아 숨진 교수의 딸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광주 출신의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정율성 동요제가 중국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불법 오락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데요. 알고 보니 검은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불법 오락실 단속을 맡은 경찰 간부가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입건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건네자 다른 남성이 만원권 지폐를 건넵니다. 오락실 아이템 카드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환전 장면입니다. 오락실 도박으로 현금 장사를 하는 이런 불법 오락실 6곳이 광주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은밀히 운영되다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 가운데는 경찰관의 단속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단속을 맡았던 경찰 간부가 단속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주거나 단속당해도 무마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익금이 한 7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어떤 수익을 올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단속 경찰관이 뒤에 있다. 광주의 모 경찰서 김모경이는 브로커를 통해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주고 다시 브로커를 통해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적어도 5, 6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경희가 근무하는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 김경희를 입건하는 한편 오락실 업주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가 요청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광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9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의 공약 사업과 관련된 직접 민주제적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과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장애인 재활비용원 운영적자 보전 비용 등은 예결위 심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김치축제 예산은 김치 산업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2억 원가량이 부활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오늘까지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전남대가 오늘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하고 조선대는 어제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지역 대학들은 오늘까지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가등록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또 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에 대비해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충원 계획을 세우는 한편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일선 학교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9년 당시 캠브리지 대학 박노수 교수와 공화당 김규남 의원이 사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죠. 지난 2006년 광주 MBC에서 최초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진상조사를 했던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회장이 4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아 박노수 교수의 딸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9년 5월 지난 1969년 발생한 국회 간첩단 사건.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 박노수 교수와 공화당 김규남 의원이 간첩단의 수개로 몰려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당시 캠브리지 대학 학생회장이었던 데이빗 보게트 교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흐른 지난달 29일. 당시 2살이었던 박노수 교수 딸과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nd I wanted to come to say that we are very sorry. 굴곡의 한국 현대사가 가져온 안타까운 만남. 45년 만에 아버지의 유학 시절 흔적을 찾게 된 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이른을 넘긴 노 교수는 중년이 되어버린 박노수 교수의 딸에게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말로 세월의 아픔을 대신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게트 교수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아빠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나마 지난해 서울 고법에서 간첩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40년 넘게 가슴을 옥죄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I'm delighted that the district and appeal court have found him not guilty, and it's gone to the Supreme Court. And I think it might be a very difficult. 이번 만남은 데이빗 보게트 교수가 생전에 박노수 교수의 딸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광주 MBC에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포럼이 경기도 안산시에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가 전라도 출신 채용 불가라는 공고를 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호남 미래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과 특정 지역 출신을 신규 인력 채용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고용총칙 기본법 등을 무시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남 미래포럼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저장된 컴퓨터가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부터 4일 사이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기말 시험지가 저장된 컴퓨터 본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가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유촌동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 인천공항발 광주행 고속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운전석 뒷바퀴에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정율성 선생이 광주에서 태어난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광주와 중국이 하나 되는 이색 공연이 열렸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정율성 선생의 대표적인 동요인 우리는 행복해요를 광주의 학생들이 중국어로 감미롭게 소화해냅니다. 한때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곡이다 보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就是在唱歌和动作结合那些地方就觉得很好看. 여기에 경복궁 타령과 아리랑, 중국 제2국가인 모리와 등 한중 전통 민요에다 가야금과 바이올린 연주까지. 1시간 30분가량의 공연은 중국 후난성 4개 학교 학생들과 합동 공연으로 전개됐습니다. 感觉非常棒，特别是到最后结尾的时候，韩国的小朋友上来一起的感觉特别棒。 중국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 중국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싶어요. 국내 정율성 동요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광주 송원 초교 학생들이 정율성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 등이 마련한 중국 공연에 나섰습니다.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간의 한중 간에 있어서의 교류를 더욱더 활발하게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미가 남다른 만큼 공연은 마오쩌둥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 등을 배출한 100여 년 전통의 명문학교인 후난성 장사제일중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광주 출신의 정율성 선생을 주제로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한중 우호의 무대. 앞으로 매년 정례화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미술품 메세나 운동가인 제1교포 하정우 선생이 광주시에 220여 점의 미술품을 추가로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지난 1993년 하정우 선생이 광주의 미술품 기증을 시작한 이후로 6번째로 강경자와 백남준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221점이 광주 시립미술관에 전달됐습니다.
광주시와 시립미술관은 하정욱 선생이 20여 년 동안 광주에 기증한 2,500여 점의 작품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 별도의 미술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예술대 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신입생 정원 감축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술대 학생회는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2016년부터 신입생 정원을 평균 18% 감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구조 개혁 방침에 따라 2016년부터 2년 동안 전체 정원의 10%를 줄일 계획이고 예술대는 다른 국립대에 비해 정원이 많아 감축폭을 크게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항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광주 독립운동 기념탑이 건립됐습니다. 광주시는 상무 시민공원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독립유공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독립운동 기념탑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독립운동 기념탑은 화강석과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졌고 독립운동의 희생이 자양분이 돼 무궁화로 핀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주는 2014 희망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희망 일자리 박람회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중앙부처가 참가해 일자리 정책 등을 알리고 민간업체들은 채용 계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우수 중소기업 300여 곳도 별도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